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수미동호 상사를 다녔었고요. 20년 동안. 그리고 이제 KPMG라고 하는 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3.1개법인까지 해서 한 10여 년 정도 있었고, 뭐 이런 저는 퍼스널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부동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몇 년 된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38살 난 부부가 그 부부싸움을 하면서 아파트를 매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너무 늦게 산다 뭐 이래가지고 싸우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목동의 아파트에서.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신문에 났길래 참 이 부동산이라는 문제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참 심각한 문제다. 나이 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요사이 와서는 이제 부동산이 또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 때는 또 폭등을 했었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게 부동산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생존기술 같은 거, 기술 같은 거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학문에 대한 기초도 가져야 되고 또 실질적인 이제 실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부동산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꼭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절대로 클래스메이트들끼리 모여가지고 투자하지 마라. 이게 말이죠. 제가 한 40년이 넘게 강의를 했는데 이 대학원이나 뭐 박사과정이나 뭐 이렇게 최고 경영자과정이나 뭐 이런 데서 만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뭐 1억이다 뭐 2억이다 투자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3년 5년 지나고 나면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결론은 재판에서 결론 나기가 쉽습니다. 뭐 개발 문제가 됐든 뭐 투자 문제가 됐든 또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져도 꼭 재판으로 결정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투자는 혼자 해야 돼요. 누구랑 같이 하는 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 더군다나 또 이렇게 클래스메이트끼리 만나가지고 같이 공동 투자하는 거는 비극이 되기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리는데 어쨌거나 이 부동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제가 40몇 년을 공부한 것 같은데요. 인생 문제하고 똑같아요. 부동산이.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인생과 부동산은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경영학도 있고 또 무슨 산업 분야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개념은 우선은 기본적인 거는 지구 표면의 딱딱한 부분을 이제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 토지를. 그리고 이제 바다도 대상이 되는 거죠. 바다도 밑에 들어가면 딱딱한 부분이 있듯이.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흙, 땅, 터. 이래가지고 그 전에 한 20여 년 됐나? 뭐 해서 이 터라고 하는 그 소설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된 적도 있었죠. 어떤 뭐 도사 같은 노인네가 써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치적인 관점으로는 영토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사법적인 법률적인 관점에서 소유의 대상입니다. 법률적인 대상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의미는 생산재, 소비재, 자산 이렇게 보는데 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왜 실패를 했느냐 하면은 실패의 원인은 경제학자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써가지고 실패를 한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그겁니다.
배운 거밖에 모르거든요. 사람들이라는 거. 배우고 경험한 거밖에 모르는데, 이 경제학을 한 사람들은 뭐를 보느냐면은 생산재나 소비재를 보는 거예요. 자산으로 보고, 이 부동산을. 근데 이 부동산이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고 자산인 건 틀림이 없는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심리재라는 거예요. 심리재. 이거를 이제 경제학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경제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심리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도입을 해서 그 연구를 한 시카고 교수가 노벨상을 탄 사람이 처음 나온 게 경제이론의 게임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불과 얼마 안 된 일이고 전부 생산재, 소비재,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거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거나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거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거나 뭐 이런 시절에 전부 기자들이 쓰는 거 보면은 뭐예요?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게 공급이 너무 많아서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공급이 너무 많아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파트가 뭐 갑자기 공급이 많이 됐어요,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소비재, 경제재, 자산재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보는데 부동산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정치재로 보는 게 더 효과적이다. 또는 정치재 내지는 심리재로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많이 주지만 수요라는 거는 뭐냐? 안 사면 소비재는 수요는 없는 거예요. 안 사면. 근데 얘네들이 그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부동산은 안 사면 수요가 없어. 아, 내가 안 사겠다는데 있든 말든, 그죠? 공급을 하든 말든 안 사면 그만이야. 그러면 안 사면 수요가 줄어.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사겠대? 지금 뭐 시장에 가면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는 왜 그러냐? 안 사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시장이 있는데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시장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수요가 엄청나게 공급에 관계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